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5월의 첫날인 오늘 대선 후보들이 제주 표심을 공략합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오늘 오전 제주를 방문해 제주 발전 공약을 발표한 뒤 제주시 동문시장에서 유세를 벌입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도 오늘 4.3 평화공원 참배와 유족회 간담회에 이어 제주 발전 구상을 발표한 뒤 동문시장에서 상인 간담회를 갖습니다. 한편 민주당 선대위의 엄지척 유세단은 오늘 제주에서 문재인 후보 지지 유세에 나서고 국민의당 박지원 선대위원장은 서귀포와 제주시 재래시장을 돌며 안철수 후보 지지 유세를 벌입니다. 제주 지역 제19대 대통령 선거 투표소가 230곳으로 확정됐습니다. 대선 투표소는 대부분 지난 국회의원 선거와 동일한 투표소지만 사전 투표소 4곳과 일반 투표소 17곳 등 23곳은 장소가 변경됐습니다. 투표소 확인은 선관위 홈페이지와 스마트폰의 선거정보 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제주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이 눈에 띄게 줄었는데요. 해외 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해 동남아 관광객을 겨냥한 마케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제주에서 가장 오래된 동문시장. 감귤 가게 앞이 북적입니다. 안녕하세요. 대만의 여행 예능 프로그램 촬영. 현지 인기 연예인들이 제주를 여행하면서 제주의 문화와 음식, 관광지 등을 소개합니다. 济州岛其实还蛮悠闲的。对，我觉得它有很漂亮的风景，然后但是又有些地方又蛮有都市的感觉。 특히 고사리 꺾기와 해녀 체험 등 제주에서만 느낄 수 있는 전통 생활 모습을 담을 계획입니다. 济州传统生活上，像是海女她们都是怎么样的生活，然后在诚义民俗村的话，里面村民他们是怎么样生活的方式这样。 6호로 북적였던 성산 일출봉에는 베트남 여행사와 항공사 등 20여 명이 팸투어에 나섰습니다. 베트남의 유명 가수 뮤직비디오가 모두 제주에서 촬영이 이루어지면서 제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Jeju thực ra là cũng một điểm đến rất là thân thiện, bởi vì là mình được ngắm cảnh và mình được xem lại những cái quá khứ như là cái còn sót lại của núi lửa. 대만뿐 아니라 싱가포르 개별 관광객 유치를 위해 연예인과 함께하는 제주 여행 상품도 출시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해 제주를 찾은 동남아 관광객은 3만 1천여 명. 오는 9월부터 제주를 최종 목적지로 하는 동남아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이 허용됨에 따라 연예인을 활용한 마케팅 효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베트남 기업 인센티브 관광객 5천여 명이 올해 제주를 방문합니다. 제주도는 최근 베트남 호치민에서 제주 관광 설명회를 열고 현지 5개 여행사와 이 같은 내용의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베트남 여행사는 해마다 100여 차례에 걸쳐 베트남 기업 인센티브 관광객을 제주로 보내게 되는데 제주도는 대만과 싱가포르 등으로 관광 마케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최근 상승세에 오른 프로축구 제주 유나이티드가 6년 만에 제주시에서 홈 경기를 치렀는데요. 제주는 수원에 1대2로 패해 선두 탈환을 이루진 못했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리그 1위로 가는 재물로 수원을 잡겠다는 제주는 경기 초반부터 거세게 몰아붙였습니다. 하지만 전반 19분 수원의 김민우의 대포알 같은 왼발 중거리 슈팅에 선제골을 내주며 전반전을 마쳤습니다. 후반 26분 페널티킥을 얻어낸 제주는 키커로 나선 마르셀로가 침착하게 골을 성공시키며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그러나 10분 뒤 수원의 조나탄에게 추가골을 내주며 안방에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장수 원정으로 인한 또 피로 누적이 오늘 또 경기력에 또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 향후에 또 컨디션 조절 잘해서 리그에 또 차질이 없게끔 또 팬 여러분들의 어떤 또 기대에 부응하게끔 하겠습니다. 제주시에 위치한 제주 종합경기장에서 경기를 치르는 것은 지난 2011년 이후 6년 만입니다. 무더위에도 5천 명이 넘는 팬들이 경기장을 찾아 제주 유나이티드를 열정적으로 응원했지만 패배의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오늘 경기 좀 안 풀려가지고 좀 답답하긴 한데 다음에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K리그
K리그 선두 탈환에 실패한 제주는 5월 3일 전북과의 원정 경기에서 1위 자리를 놓고 치열한 한판 승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오늘 노동절인데요. 요즘 우리 사회는 갈수록 취업하기 어렵다 보니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는 젊은이들이 많죠. 어느덧 생계수단이 되어버린 아르바이트의 실태를 부산 MBC 김윤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니폼을 입고 이름표도 달고 어설퍼 보이지만 바로 접니다. 오늘은 일일 아르바이트생으로 취업했습니다. 저녁 시간 밀려드는 손님에 주문 받고 서빙하느라 잠시 앉아 쉴 틈이 없습니다. 바쁘게 일하다 보니 정말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일해서 제가 벌 수 있는 돈은 법정 최저시급 6,470원입니다. 1시간 일하면 딱 국밥 한 그릇 정도 먹을 수 있는 수준입니다. 아르바이트 하나로는 도저히 먹고 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투잡이 늘고 있습니다. 김우린 씨는 이른 아침 샐러드 가게로 출근해 하루 종일 서서 수백 명을 상대합니다. 169번 샐러드 나왔습니다. 샐러드 내주고 정리하고 청소하고 오후에 퇴근하면 뭘 할까요? 2시 반에 끝나면은 좀 쉬고 뭐 저 영어 공부도 하고 그러다가 8시까지 다시 그 수제 맥주집에 가요. 새벽에 나가 다음날 새벽에 귀가. 한 달 150만 원 벌어서 생활비로 쓰고 교환학생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적다 보니까 하나 해서는 막 그렇게 돈을 많이 못 버니까. 그래서 2개씩? 네. 20대 아르바이트생 23%가 2가지 이상 일을 하는데 여기서 74%가 생계를 위해서입니다. 예전에 단순히 그 용돈벌이였다면 최근에는 생계형으로 좀 늘면서 하나가 아니라 2개, 3개까지 뛰는 학생들이 좀 늘어나는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라도 일하면 다행입니다. 직접 10곳에다 구직 문의를 했더니 대부분 채용 전 교육기간을 두고 있었는데 이때 잘못 보이면 탈락, 심지어 무급. 이건 불법입니다. 봤을 때 근무 역량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일 못 하시는 거고요. 오늘 교육 받는 와중에 티가 나는 거니까. 국어 사전에 등록된 아르바이트는 본래의 직업이 아닌 임시로 하는 일을 뜻합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 인구 100만 시대인 지금 이제 아르바이트는 생존 수단이 돼버렸습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나이에 비해 성장이 느린 장애를 발달장애라 하는데요. 발달장애인을 위한 유일한 대학 내 고등교육 과정이 대구에 있습니다. 자립을 최우선 목표로 교육하고 있고 졸업 후 진로도 비교적 밝은 편입니다. 대구 MBC 도성진 기자입니다. 대구의 한 대학 강의실. 지난 3월 입학한 신입생들이 일주일치 생활비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써야 할지 소비 계획서를 쓰는 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주말 활동비랑 샴푸, 린스, 뭐 눈화장, 틴트, 바디 샴푸 이런 거 필요해서 다 계획해서 쓴 것입니다. 지난 2011년 전국에서 유일하게 발달장애인을 위해 개설된 3년 과정의 고등교육과정입니다. 장애인 교육이 앞선 미국의 페이스 프로그램을 도입한 것으로 해마다 상호 방문하며 교류 활동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가족을 떠나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세탁이나 청소 등 스스로 해야 하는 일을 통해 사회 적응도를 높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적응 안 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재밌고 친한 친구도 많이 사귀어서 좋아요. 지금까지 졸업한 57명 가운데 60%가 넘는 36명이 취업했고 이 가운데 절반은 중고등학교나 대학교 행정실에 취업했습니다. 그 학생은 따로 불러서 얘기를 해준다거나 아니면 같이 바람 쐬서 기분 전환을 시켜주면 한 번씩 저한테 쳐서 감사하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때 제일 보람 느끼고. 학교에서는 장애인 의무 고용이 강화되면서 진로 취업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인턴십을 통한 직업 적응과 사회성을 키우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독립적인 생활을 해야지만 나중에 직업을 얻더라도 스스로 자조기술을 키워서 뭐 금전 관리라든가 아니면은 자기 결정
또 뭐 뭔가 사람들과 사귀면서 접촉을 할 때 관계에 관련되는 거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다는 거죠. 특정 시기가 지나면 배움의 기회가 거의 없다시피 했던 발달 장애인에게 고등 교육 과정이 자립의 길을 넓혀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네, 5월의 첫날인 오늘은 따뜻한 봄 날씨를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어제는 마치 여름이 온 것처럼 더운 날씨를 보였는데요.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올라 있지만 낮 기온은 어제보다 5도가량 내려가면서 고온 현상이 주춤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산간에는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맑은 날씨 속에 대기가 무척 건조한 만큼 봄철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고요. 외출하실 땐 강한 자외선에도 잘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오늘 아침 쾌청한 날씨 속에 북부 지역의 기온은 19도까지 올라 있는데요. 낮부터는 점차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현재 서부 지역의 기온 16도 내외, 낮 기온은 20도에서 21도가 예상되고요. 남부 지역도 아침까지는 평년 기온을 웃돌겠지만 낮에는 예년 이맘때 기온을 유지하겠습니다. 네, 동부 지역은 동네별 기온차가 조금 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낮 기온은 모두 20도를 웃돌면서 따뜻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산간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만큼 등산객들은 산불이 나지 않도록 불씨 관리 철저히 하셔야겠고요. 섬적 대체로 맑은 가운데 기온은 17도 내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잔잔하게 일겠고요. 현재 대부분 공항에는 안개가 깔려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번 주 목요일과 어린이날인 금요일에는 비 소식이 있는데요. 비가 내리면서 기온은 조금 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김대성 전 제주일보 회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벌금 500만 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제주교도소에서 수감 중이던 재작년 8월 회사 영업용 자산을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고 동생에게 무상으로 양도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귀포 경찰서는 술을 마신 채로 운전하다 길에 누워있던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37살 고모 씨를 입건했습니다. 고 씨는 어제 새벽 2시쯤 서귀포시 서귀동의 한 공영주차장 앞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길에 누워있던 44살 김모 씨를 치어 크게 다치게 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젯밤 11시 40분쯤 제주시 오라 이동의 한 빌라 1층 베란다에서 불이 나 베란다 6.6제곱미터와 탁재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38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집주인이 벌인 담배 공초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해경은 화물창 덮개를 제거한 채 운항해온 제주선적 화물선과 모래 운반선 등 15척을 적발하고 이들 선박을 운영하는 업체 대표 12명을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석 달 동안 제주도 인근 해상에서 선박의 보건성 유지를 위해 설치된 화물창의 덮개를 제거한 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다른 지방에서 올해 처음으로 비브리오 폐혈증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비브리오 폐혈증은 어패류를 날로 먹거나 덜 익혀 먹었을 때 또는 상처난 피부가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했을 때 감염될 수 있으며 급성 발열과 오한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올해 첫 환자는 예년보다 한두 달 빨리 발생한 것인데 바닷물 수온이 작년보다 높아 비브리오균이 예년보다 빨리 번식하고 있다고 보건당국은 설명했습니다. 사드 보복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관광업계에 관광진흥기금이 지원됩니다. 제주도는 제주관광진흥기금 특별융자 접수 결과 248개 업체에서 475억 원을 신청했고 이 가운데 230개 업체에 307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업종별로 보면 전세 버스업이 28개 업체에 63억 원과 관광 숙박업이 45개 업체에 62억 원 등입니다. 4월 제주 지역 주택 가격이 0.0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택가격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4월 제주적 주택 매매 가격은 전달보다 0.04%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전달 상승률 0.03%보다 상승폭이 다소 높아졌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 상승률 0.21%와 비교해 크게 둔화된 것입니다. 전세와 월세 가격은 전달보다 소폭 하락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